자, 이번 시간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LSQL이 가지는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컴파일 오류 없이 프로세서가 생성이 됐다면은 실행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예배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었죠. 그런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PLSQL 구문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SQL 문장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PLSQL 구문의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QL 구문은 작성을 할 때 구문에 오류가 있거나 실행하는 구문 작성에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 오류가 발생이 됐었죠. 그러나 PLSQL 구문은 개발자가 발생 가능한 예외에 대해서 사전에 예외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PLSQL 구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예외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해해서 보는 것처럼 오라클이 제공하는 예외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경우입니다. 책의 324페이지 보시면은 오라클에 의해서 제공되는 몇몇 예외가 있습니다. 오라클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예외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정의를 해두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책 페이지 324페이지에 no 언더바 데이터 언더바 파운드 반원되는 행위 없는 경우에 예외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PPT에서 보고 있는 예제를 잠깐 보시면요. 오라클에 의해서 예외가 처리되는 경우, 지금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어떻게 처리되는가 보시면요. 자, 지금 프로시저는 제로 언더바 디바이드, 0으로 나눴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외 처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외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begin하고 end 사이에 우리가 이제 작성될 수 있는데요. 이때 exception은 실행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외 처리가 되어집니다. 보시면은 begin문에서는 어떤 연산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바로 출력을 하죠. 어떤 거냐면은 싱글 코테이션은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p 언더바 f 밸류하고 p 언더바 l 밸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넘버 타입의 파라미터가 입력이 되게 되죠. 그때 뭐예요? 몫을 나눈 p 언더바 l 밸류의 값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연산은 수행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파라미터 값이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 연산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오류가 발생이 되면은 오라클은 자동적으로 제어권을 어디로? 익셉션절로 옮기게 됩니다. 오류가 발생이 되면 자동적으로 익셉션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익셉션에서 이제 앞에서 발생했던 오류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을 찾게 되죠. 첫 번째 보시면은 제로 언더바 디바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이 제공하는 예외가 되겠죠. 자,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아래 문장을 갖다가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프로세스를 갖다 종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이 제공하는 예외는 예외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오라클에 정의해 놓고 실행 부분에서 해당하는 예외가 발생이 됐을 때 자동적으로 제어권을 exception 줄로 넘기게 되죠. 그래서 해당하는 예외에 대해서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프로세스를 갖다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구문 한번 실행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지고 와서요. 자, 만약에 예외 처리를 갖다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외 처리를 하지 않고 한번 종료를 해 보겠습니다. 카피해서요. 자, 세션이 종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세션 실행할 때마다 설정을 해주고 페이스트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생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실행해서 보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나누는 값이 0인 경우에는 1476번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오류가 발생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익셉션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바로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화면으로 출력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한번 예외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고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자, 프로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이유는 설명드린 것처럼 실행문에서 예외가 발생이 되면은 바로 익셉션으로 가게 됩니다. 익셉션은 선택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은 바로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오류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예외 처리가 되었다면은 해당하는 예외가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예외가 있다면은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프로세서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오라클이 제공하는 예외가 있는 반면에 실제 지금 책에서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제공하는 예외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용자가 예외를 갖다가 제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 살펴보시면요. 예외 처리에 대한 부분. 사용자에 의한 예외 처리인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라클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예외임을 미리 뭐냐면 선언해 줘야겠죠. 그래서 exception underbar name하고 exception이라는 키워드 이용해서 예외임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동시에 또 하나 실행문에서 오라클에 정의된 예외는 자동적으로 제어권이 exception으로 갔지만 사용자에 의해서 선언된 예외는 사용자가 적절한 시점에서 raise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예외를 발생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뭐예요? exception으로 제어권이 넘어오게 되면은 해당 예외에 대해서 처리해서 정상적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겠죠. 자, 이런 어떤 사용자 정의 예외 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제 어떤 것만 봤었냐면은 higher year라는 스토어 프로세서를 작성하고 몇 가지 예외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트해 봤었죠. 근데 만약 이와 같은 경우에 인자값으로 어떤 것이 넘겨오지 않았을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6550번의 오류를 발생을 했었죠. 이 경우에 한번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예외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살펴봤었죠. 예외 선언, 그 다음에 발생과 처리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예외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선언을 해야겠죠. 그래서 선언하는 부분들을 한번 가져와 보죠. 자, 예외에 대한 선언 부분은 실행 부분이 실행하기 전에 미리 이제 선언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예외에 대한 부분은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예외에 대한 부분들을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외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언제 발생이 되면 되나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라메터 값이 입력이 되지 않았다면 뭐예요?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가 없겠죠. 이 값 자체가 입력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커서에 의해서 핸들링하기 전에 뭐예요? 먼저 여기서 처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예외에 대한 부분들은 먼저 발생이 됩니다. 값이 입력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연도가 입력이 되지 않았다면은 제대로 된 결과를 받을 수가 없겠죠. 예외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예외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는 실행문이 다 끝나고 난 다음, 클로즈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예외에 대한 부분들은 선언하는 부분이 있네요. 보겠습니다. 자, 예외에 대한 부분들을 선언하겠습니다. 자, 뭘 예외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커서에 대한 부분 이렇게 썼죠. 얘는 예외 연도에 대해서 한번 예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year underbar ERR로 정하고 exception 예외로 컴파일러에게 알려주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외를 발생시키는데요. 예외를 발생시키는 구문이 있습니다.
레이즈 구문을 이용해서 이제 발생을 시키게 되죠. 레이즈 이어 언더바 ERR. 무조건 지금 예외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온다? 제어권이 exception으로 와야겠죠. 여기서 처리하면 되겠죠. when 예외가 뭐다? 이어 언더바 ERR 이라고 한다면은 어떡하자? 스테이트먼트로 해서 처리가 되어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예외 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일단 한번 이렇게 한번 처리해 볼까요? output 언더바 라인에서 연도 값이 입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해당 연도를 입사 연도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한번 이 정도로 해서 자, 해보겠습니다. 예외 처리에 대한 부분이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서 한번 다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니까요. 부문 작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된 거죠.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show error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9라인 보시면은 식별자가 정의돼야 됩니다. 이쪽 할 때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싱글 코테이션으로 처리가 돼야 되네요. 더블 코테이션이 아니라요. 다시 한번 갖고 와서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작성하고 컴파일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길게 작성하고 나서 여러 개의 오류가 뜨게 되면은 컴파일할 때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 부분적으로 작성하고 컴파일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지금은 무조건 예외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예외 시점이 발생했을 때 체크해야겠죠. 피언더바 이어 선언을 해놓고서요. 지금 여기에 아무런 값이 입력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표기와 어떤 값을 갖다 넘겨주고요. 예를 들어서 널 값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널이 일단 할당이 된 거죠. 널이 할당이 됐습니다. 이 값이 만약에 널이라고 하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없겠죠. 널을 한번 할당을 해 보겠습니다. 자, 널을 할당을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아무런 값이 입력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초기화할 때에 널 값을 파라메타 변수 p 언더바 이어는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렇게요. 자, 조건문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if then 수행하고 그 다음에 어떡하자? 종료하자. 그러면 되겠죠. and if. 자, 이 구문에서 한번 예외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자, 어떤 조건 하에서 if 만약에 뭐냐면 p 언더바 이어가 널일 때 널 값에 대한 비교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요. 널 값에 대한 비교는 이렇게요. is 널이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리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조건절에서 이와 같이 널에 대한 비교는 is 널 이런 키워드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괄호 열고 닫고 널이면은 어떻게? 아무런 값이 입력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럼 제어권은 어디로? 예외 처리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설사 예외 처리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널인 경우엔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없겠죠. 그래서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적절하게 예외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입사 연도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만들어 보고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카피해서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들어졌었죠? 지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결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때 아무런 것도 입력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파라메타 값을 제외시켜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입사 연도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서 봤던 오류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문 보시면요. 자, 오라클에서 정의되지 않은 예외는 사용자가 미리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어 언더바 ERR이라는 그런 예외입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자, 예외를 갖다가 발생을 시킵니다. 정상적으로 연도에 대한 값이 입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커서를 통해서 처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조건문을 이용해서 초기에 할당한 값에 변화가 없다면 결국 파라메터에 어떤 값도 할당이 되지 않은 거고, 그랬을 때는 뭐 하자?
사용자가 예외를 발생시키게 되죠. 레이즈 구문을 이용해서 제어권을 exception 이하로 옮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해당하는 예외가 있다면 뭐예요?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종료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예외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예외를 선언하고 발생시킨 뒤에 exception에서 처리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PLSQL 구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서 봤던 세 가지 예외에 대한 부분들 한번 다 처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7장에 대한 내용들 한번 예외 처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